네, 여러분 오늘 화폐에 대해서 잘 봤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화폐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미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하고 미술을 같이 선생님이 접목을 시켜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위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미술에 접목해서 화폐 디자인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참고할 영상이 있으니 같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들의 언니, 여러분들의 누나 신보라입니다. 이 돈, 오늘은 이 돈과 관련된 한 컷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바로 지금 만나보실까요? 와우, 이게 누굽니까? 헐리우드의 대표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잖아요. 여러분, 이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이 영화 뭔지 아시나요? Catch Me If You Can. 우리나라로 말하면 나 잡아볼 수 있으면 잡아봐라인데요. 이 영화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프랭크는 현존하는 인물로 1956년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희대의 사기꾼이래요. 프랭크는 전국은행을 돌면서 위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다는데요. 그 돈이 무려 140만 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억이 넘는 돈이래요. 정말 강 큰 녀석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 주목해주세요. 프랭크가 호텔방에서 위조한 수표. 이 수표를 가지고 거액의 돈을 바꿔서 물 쓰듯이 펑펑 써댔다는데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50년 전 미국에서는 가능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오늘의 한 컷은 바로 영화 Catch Me If You Can입니다. 날 잡으려면 잡아봐, 뭐 이거겠죠? 야, 이때만 해도 이 디카프리오가 아주 멋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아저씨가 됐어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진행할게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종이 한 장을 건넸는데 돈으로 바꿔줬잖아요. 이게 바로 수표라는 거예요. 이 수표는 지폐죠? 그쵸? 이 지폐는 말이죠, 사전에 찾아보면 약속어음 또는 예치증서가 발달하여 생긴 것을 뜻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너무 어렵다. 이거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야? 자,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봐요. 약속어음, 즉 지폐에 새겨진 글이나 숫자를 서로 믿고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요, 17세기 영국에서는요, 이 지폐에 지급인의 서명, 그리고 지급 날짜, 어디서 지급하는지, 금으로 줄 건지, 은화로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폐, 화폐를 자세히 보면요, 발행자의 서명이 적혀 있어요. 아마 이때부터 지폐에 서명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돈을 자세히 본 적 있으세요? 이 우리나라 돈에는 외국처럼 사인은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이처럼 도장이 찍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가 꽤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배낭여행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돈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엔 물건을 서로 바꾸다가 조개 껍질과 벽시 항아리로 값을 따져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농기구를 모방해서 만든 포전과 청동 칼 모양을 본뜬 도전으로 거래를 했다는데요. 이것이 중국 주나라부터 춘추전국 시대까지 제작된 세계 최초의 금속 화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화폐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을까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화폐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쉽게도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고려시대 성종 15년 우리나라 최초의 주조화폐가 나오는데요. 국가에서 만든 이 화폐의 이름은 건원중보. 그 후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의 화폐는 쭉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화폐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맞아요. 상평통보. 역사 시간에 나오잖아요. 이 상평통보는요, 엽전이라는 말로 유명한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을 자세히 보세요. 이 상평통보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엽전은 받으면 안 될 텐데. 조선시대 후기에는요, 금과 은 등으로 만든 신식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동전 있죠? 이게 바로 이때부터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보장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 화폐. 왜 우리 종이 한 장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을 수도 있고 10잔을 사 먹을 수도 있고 피자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콜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바로 화폐가 그 가치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바로 값어치를 보장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쓰는 이 화폐는요, 아주 재미있는 무궁무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득 있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서프라이즈한 돈 이야기를 마구 아낌없이 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미국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이 한 장의 그림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것이 뭔고 하니 미국 재무장관인 제이컵 루의 사인이었습니다. 이건 사인도 아니고 돼지꼬랑도 아니요 하면서 놀려댔던 미국 시민들. 하루가 멀다 하고 제이컵 루의 사인을 조롱하고 나섰는데요. 아니 왜? 사인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국 시민들은 왜 이렇게 제이컵 루의 사인을 비방하고 나선 걸까요? 그 사인은 바로 앞으로 미국 지폐에 들어갈 사인이라 그랬던 거래요. 미국은 새로 발행하는 모든 달러의 오른쪽에 재무장관의 서명이 들어가는데요. 당시 재무장관으로 임명되기로 예정된 제이컵 루의 사인이 엉망이라고 생각한 미국 시민들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죠. 돼지 꼬랑지 같은 이 사인이 들어가면 진짜 화폐인지 위조된 화폐인지 판독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을 따로 불러서 서명 필체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I had never noticed Jack's signature, and when this was highlighted yesterday in the press, I considered rescinding my offer to appoint him. Jack assures me that he is going to work to make at least one letter legible. 제이컵 루는 몇 달에 걸쳐 아주 열심히 사인 연습을 해서 바꿨다고 하네요. 자, 이젠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은 지금 유로라고 화폐를 통일해서 쓰고 있죠. 유럽이 화폐를 통일하려고 할 때 어느 한 나라로 치우치지 말자고 상의를 했다는데요. 화폐에 들어가는 그림을 전부 유럽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물들을 그려 넣었다고 해요. 공평하게 누구나 불평할 수 없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죠. 우리나라 화폐에도 재밌는 사실이 참 많아요. 1950년에 한국은행이 생긴 이후 우리나라는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했는데요. 여기서 퀴즈! 지폐에 실린 인물 1호는 누굴까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50년 8월에 100원권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지폐 한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폐를 반으로 접어서 쓰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얼굴에 금이 가고 반으로 갈라지잖아요.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독재자를 욕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초상을 지폐 중앙에 넣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화가 지폐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폐에는 심사임당을 비롯해 세종대왕까지 다양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5,000원권에 실린 인물인 율곡이 선생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 여러분은 아시나요?
자, 이것은 1972년 처음 나왔던 5,000원권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이 느낌적인 느낌 안 받으셨나요? 율곡이 선생님의 얼굴이 뭔가 이상하죠? 코가 삐쭉하고 얼굴이 달걀형. 아이고 세상에, 이 연예인 하셔도 되겠어요. 이때는 마치 율곡이 선생이 서양 사람 같이 생겼었는데요. 이 그림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5,000원권을 만들 때 화폐를 찍어낼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인쇄기술자에게 의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율곡이 선생의 얼굴이 이렇게 서구화됐다는 거. 그러나 1977년 드디어 율곡이 선생님이 제 얼굴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돈을 찍어내면서 얼굴이 동그랗게 변했는데요. 이제야 우리가 알던 율곡이 선생님 얼굴이 됐네요. 이 선생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까지 화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예전에는 무언가를 사고 지불할 수 있는 이 돈의 형태가 동전이나 지폐만 있었지만 요즘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수표도 있고요, 체크카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사이버머니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경제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는 현대인들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불수단이죠.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카드를 가진 사람을 믿고 대신 결제해준다는 거예요. 결제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건데요. 이 세상에 처음 생긴 신용카드는 뭘까요? 1950년 미국에서 카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지금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카드 모양이 아니었다고 해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는데 종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이에 고객의 이름과 번호, 발행 날짜, 기간이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종이에 이름을 쓰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맹점이 늘고 종이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어려워지자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게 됐다는데요. 그 플라스틱 카드에 정보를 담고 고유 디자인을 넣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의 원조가 된 것이죠. 자, 이 화폐는 그 금액만큼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상징물이자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즉, 화폐를 주고받는다는 건 약속을 실천하고 지킨다는 뜻이겠죠? 이걸 경제용어로 풀면 신용이에요. 신용.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잘 돌아가게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 이 참기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신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친구한테 돈 꾼 사람 빨리 갚아요. 친구랑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다 신용의 첫걸음이에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네, 좋습니다. 자, 화폐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알게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디자이너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화폐도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명밖에 없어요. 자, 화폐가 우리 이 사회에 유통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위조 지폐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화폐는 그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그 제작을 할 때 똑같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폐의 위조 방지 기술과 디자인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특수한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폐 디자이너입니다. 이 돈을 디자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세밀한 작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셨나요? 그리고 그 평소에 은행권에서 그 주제가 될 만한 인물이나 혹은 유물에 대한 그 가치, 의의, 그리고 이미지 등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디자인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폐 하나를 디자인하는 데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화폐 디자이너는 10명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폐 속에는 어떤 위인이나 문화재가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기는 고흐의 노란색 해바라기가 그려진 네덜란드 지폐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작품 해바라기를 이 지폐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이 에드바르 뭉크라는 인물을 지폐에 담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지폐예요. 옛날에 들어갔던 이 지폐고요. 자, 이것은 어린 왕자로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책 읽은 사람 알 거예요. 여기 이 코끼리를 삼킨 뱀, 왜 모자 아니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 중에. 그리고 생전에 비행기를 운전하길 좋아했던 생텍쥐바리의 그 비행기가 들어있고요. 그 어린 왕자의 인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라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인도의 타지마할, 이 양쪽이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는 그림이 이 동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인도 유명한 사상가이자 철학자 간디가 지폐에 나타나 있고요. 이것은 아까 봤던 노르웨이의 지폐가 새롭게 디자인이 바뀐 거예요. 아까 노르웨이에는 뭉크도 있었고 그 뭉크의 절규를 나타낸 그 작가의 얼굴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제가 바다고요. 앞면에는 바다와 관련된 그 어부라든가 등대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는 무슨 뭐 막대 같은데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바다를 주제로 표현한 픽셀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독일에서는 그 동화 작가 그림 형제가 지폐에 등장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에는 그 작곡가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나 문화유산이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지폐는 이 대전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지폐들 어때요? 다음과 같은 지폐들이 돼 있죠. 이런 인물과 뒷면에 그림을 넣어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화폐 박물관으로 잠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들어온 곳은 화폐 박물관이고요. 자, 화폐 박물관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다양한 화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장품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소장품으로 들어가셔서 한국의 화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발행됐던 그동안의 다양한 화폐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10원도 종이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10원도 종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별로 눌러보시면 다양한 돈들의 모습을, 지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옛날 돈들도 있다는 것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국가별 화폐도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화폐들이 있을 거예요. 네팔도 있고요. 10번째 페이지 가보면 동전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몰디브의 돈, 이런 디자인들을 볼 수 있으니까 야, 이런 인물들도 있구나. 돈 모양이 이런 모양도 있구나 라는 것들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화폐 박물관에 와서 다양한 화폐의 모습도 이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지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지폐가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이렇게 있고요. 각각 들어가 있는 그림들, 앞면과 뒷면에 어떠한 인물 그리고 어떠한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황, 이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하나하나 아주 세밀한 선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담당하게 될 일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 지역 화폐 디자이너가 됐다고 생각하고 화폐 디자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2단원이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라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미술과 한번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때마침 또 지금 시기가 지역 화폐를 사용을 권장하는 시기예요. 지역 화폐가 뭐냐? 우리나라 전 지역에선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현금하고 다르게 해당 지역에서만, 남양주라면 남양주시, 경기도라면 경기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 자료는 경기도 시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화폐, 이름은 시루예요. 시루. 잘 보면 경기도 시흥을 대표하는 건물이라든가 자연물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뒷면에 또 이렇게 바코드도 있고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흥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화폐고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자, 이거는 우리 남양주에서 사용되는 지역 화폐고요. 이것은 카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지역 화폐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왼쪽의 카드는 이제 경기도 또는 남양주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고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은 경기도 또는 우리 남양주시의 유명한 문화유산이나 역사적 인물을 떠올려서 지역 화폐를 멋지게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경기도의 생활 30에서 32쪽하고 40에서 41쪽에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화유산 또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A4 용지 크기의 종이, 색종이, 가위풀, 연필 지우개,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되겠어요. 자,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A4 용지를 다음과 같이 접고 자릅니다. 그러면 총 4장이 나올 거예요. 그럼 4장을 가지고 나는 앞면 뒷면을 하겠다. 그래도 되고요. 나는 서로 다른 카드를 한 2장이나 3장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소 신용카드보다는 사이즈가 좀 클 거예요. 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데다 하면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는 그냥 보통 사용하는 지폐 크기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를 위치를 좀 조정해 주세요. 자를 위치를 조정해서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폐 디자인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지역 화폐니까 어떤 문화유산하고 어떤 인물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경기도의 생활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액수를 얼마로 할까도 선정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예시처럼 1,000원, 5,000원, 10,000원권처럼 나와 있지만 여러분은 액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라든가 3장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순신 넣고 싶은데요. 물론 넣으면 좋겠지만 오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혹은 남양주시와 관련된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입니다. 꼭 아래 참고 자료를
찾아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참고 자료에서 찾은 다음에는 구글 검색창에서 한 번 더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좀 더 크게도 볼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고 다양한 관찰을 한 다음에 디자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디자인하는 순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당하게 사이즈에 맞게 종이를 자르고요. 거기에 담고 싶은 인물이나 유물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는 소방관하고 뭐 직업과 관련해서 의사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걸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색깔을 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10,000원권하고 1,000원권하고 색깔이 조금 다를 거예요. 50,000원권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색깔도 액수에 맞게 구분해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필,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채색을 하고요. 여기에는 라인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는데, 라인 테이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사인펜으로 해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연필로 해도 되고, 사인펜으로 해도 되고, 색종이로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나는 동전도 해보고 싶다.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나 이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는 문화유산, 하나는 인물로 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지역화폐 디자인하기 활동 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폐 비율에 맞게 종이를 자르고요. 카드 형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의 종이가 되도록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지폐 속에 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문화재나 유명한 인물. 자, 먼저 고르고 찾아본 다음에 디자인에 입히도록 합니다. 자, 사인펜으로 혹은 색연필로 지폐 색을 디자인해서 구분하면 더욱 좋습니다. 액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색연필로 채색을 하고요. 라인 테이프 없으면 사인펜도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종이로 해도 돼요. 그렇게 꾸며줘서 최소 2장 혹은 3장 정도까지 표현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작품이에요. 자, 다산 정약용 우리 지역의 화폐가 되겠죠. 1,000원권을 이제 참고해서 그린 것 같은데 색깔이 이제 파랗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을 넣으면 되고, 다산 정약용 하면 선생님 같으면 그 거중기, 우리 자료를 봤으니까 거중기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샘플입니다. 장영실, 정약용, 이성계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지역의 역사적 인물 이렇게 담았습니다. 자, 보니까 액수별로 색깔이 다른 거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되겠고요. 자, 작품을 올려주실 때 선생님이 지난번에 오피스 렌즈라는 앱을 소개해 줬어요. 자, 이 앱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의 작품이 더 깔끔하고 멋지게 잘 찍힐 겁니다. 자, 요걸 사용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